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반대쪽에 있던 분도 모셔오는 게 일반적으로 나은 것 아니겠나. 국민의힘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등을 모셔가듯이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현주 의원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복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탈당하고 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진행자가 그러면 험지 출마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조건으로 불출마 같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자, 이게 이현주 전 의원이 처음으로 복당 얘기를 꺼낸 게 1월 23일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좋겠다. 대항에서 힘을 합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대표가 직접 제안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월 23일에 이걸 공개를 먼저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1월 22일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복당 요청을 했다는 얘기고요. 복당 요청을 한 이유는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 무도함 이런 얘기를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꾸 하니까 윤 정부 비판하면 민주당 편이다. 그리고 원래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광명을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복당을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정권의 올바른 쓴소리를 하다 집권당 소속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환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3일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아마 이현주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하기를 결심한 거는 제가 보건대는 금배지를 한번 달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2012년에 한번 달았고 2016년에도 한번 달았을 텐데 그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그 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또 그 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와서 2020년에 공천을 받았죠. 원래 부산의 영도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중영도구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중영도구 공천을 못 받고 옆 지역구를 받았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거기서 낙선했다고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까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같이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같이 토론하고 유튜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의도 정치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그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현주 전 의원이 간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요청을 받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복당 요청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6일이 지나서 오늘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게 된 거죠. 복당의 전제 조건으로. 뿐만 아니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친문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적 견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복당을 하게 된다니까 옛날에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이 가했던 여러 가지의 막말, 험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지금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문에서 반발을 하게 되겠죠. 아니 이런 사람을 그렇잖아도 지금 그 친명들이 친문을 공격하고 그 공격하는 모습이 이제 뭐 친문의 상징적인 뜻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공격을 했더군요. 이게 다 이제 결국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배지를 달고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으려면 그 자리를 배제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당 저당 기웃거리다가 국민의힘 공천으로 부산에서 부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당선이 안 되고 낙선이 됐죠. 그래놓고 그 후에 이런저런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왔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금 복당 요청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잘 아시지만 대표와 원내대표는 그 당의 그 1인자와 2인자인 셈인데 지금 민주당에 2인자가 불출마를 요구하면 이 상황이 되면 제가 보건대는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의 그 복당 요청을 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가 복당 요청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비겁하다. 뭐 이현주 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뭐 본인이 좀 다소 험한 말을 한 부분에 관한 정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 뭐 이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불출마 압박을 한 것이 과연 홍익표 원내대표 본인 혼자만의 생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닐까? 왜냐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강행하게 되면 그 문제로 또 다른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홍익표 원내대표를 시켜서 어찌 보면 이현주 전 의원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일종의 뭐 당구로 얘기하면 쓰리쿠션이죠. 이런 식으로 이현주 전 의원한테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소동 일주일 정도 벌이고 있는 이현주 복당 소동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을 지금 그냥 침묵으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히 이현주 전 의원은 지금 물론 본인도 뭐 배지 달려고 이당저당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이준석 신당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요청을 받은 이현주 전 의원은 또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과거에 해놓은 말 뭐 이런 거는 지금 까맣게 있고 조금은 좀 황당해진다는 느낌. 대표는 복당하라고 그러고 원내대표는 불출마하라고 복당하되 불출마하라고 하고 조금 황당해진 느낌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현주 본인한테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복당 요청을 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을 하느냐. 이 또한 본인한테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해지면 한마디 하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뭐 누구를 뭐 감싸고 어쩌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가 엇갈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